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산 판례 100선 10번째에 있는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 이거는 이제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를 써볼 때, 계약서를 쓸 때 당사자 일방이 아니면 이제 뭐 갑과 을 간에 해서 을이 뭐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나 파산, 뭐 화의, 아니면 뭐 기업 부주종 촉진법에 의한 뭐 공동관리 절차 이런 거 했을 때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자동 해지 간주 조항이 있죠. 도산 해지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대법원 판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게요. 사안이 개요. 원고 A는 B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B와 C는 D 회사를 설립하는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각 D 회사 지분 70%, 30%를 소유하기로 하였다. 합작 투자 계약 내용 중에는 C 회사가 회사 정리 절차 등을 신청하는 경우 B는 C가 소유하는 D 주식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사유가 180일 이내에 소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C는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합작 투자 계약상 BG를 인수한 원고는 개시 신청 이후 180일 내에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권 및 주식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이게 이제 회생채권이죠, 지금은. 이에 피고 C 관리인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의 선택권을 부여한 구회사정리법 103조 1항의 취지를 몰각한다고 주장하였고 1심에서는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이 모두 이행한 것이어서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10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항소하였고 원심은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이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합작 투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은 회사 정리 절차의 취지에 반하고 또한 회사 정리법상 관리인이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여 이러한 해지권 및 주식 매도 청구권의 발생을 정지 조건을 하는 정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는 상고하였다. 그렇지만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의 당사들 사이에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 상태, 계약의 당사들 사이에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 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지급정지, 회사 정리 절차의 개시 신청, 회사 정리 절차의 개시와 같이 도산에 이르는 과정상의 일정한 사실이 그 회사에 발생하는 것을 당해 계약의 해지권이 발생 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지 사행으로 정하는 특약. 이제 이걸 도산 해지 조항이라고 합니다. 두는 경우가 많죠. 저도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제 봤습니다. 자문을 해주는데 도산 해지 조항의 적용 결과가 정리 절차 개시 후 정리해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당해 계약의 성질, 그 내용 및 이행 정도, 해지 사유로 정한 사건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도산 해지 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도외시한 채 도산 해지 조항은 어느 경우에나 회사 정리 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도산으로 초래될 법적 불안정에 대비할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구회사정리법상 관리는 정리 절차 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취득하는 데 불과하므로 채무자인 회사가 사전에 지급정지 등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관리 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한 점을 생각해 보면 도산 해지 조항이 구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한 부인권이 대상이 되거나 공소양수에 유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도산 해지 조항으로 인하여 정리 절차 개시 후 정리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문제의 소재. 원고는 채무자와의 합작 투자 계약에 포함된 도산 해지 조항에 기한 해지 시 주식 매수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장차 해지권 및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경우 발생할 주식 인도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해 원고의 주식 인도 청구권이 적립채권으로 인정될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합작 투자 계약에 포함된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을 인정할 경우 도산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죠. 반면 그 효력을 부정할 경우 계약자의 원칙과 채권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효력 인정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죠. 계약자유를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도산제도의 취지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뭐 도산제도가 회사 정리나 파산 들어가면 전부 계약 해지당하면 결국 도산을 주저하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속이겠죠. 억지로. 그런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효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상 판결의 논거. 대상 판결은 도산 해지 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도산 제도의 취지만을 고려해 도산 해지 조항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인 회사가 사전에 지급 정지 등을 정지 조건을 하여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관리 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도산 해지 조항이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소양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도산 해지 조항으로 인하여 정리 절차 개시 후 정리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합작 투자 계약은 본질적으로 조합 계약에 해당하고 본래적으로 쌍방이 채무 사이의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경제적으로 관련성을 갖고 있어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없어 서로 대등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재산상의 계약과 달리 서로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함을 고려해 도산 해지 조항을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대상 판결은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법의 취지에 비춰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거나 절차 진행 중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검토.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이다. 다만 대상 판결이 모든 계약에 있어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해석이 나눈다. 모든 계약에 통용되는 도산 해지 조항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합작 투자 계약이라는 특수한 계약 유형임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대상 판결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도산 해지 조항의 유효성까지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판결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는 입장과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대상 판결은 조합계약의 본질을 지니는 합작 투자 계약이라는 특수한 계약에 포함된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을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좀 협소하게 되네요. 전체적인 계약이 아니라 대상 판결은 조합계약의 본질을 지니는 합작 투자 계약이라는 특수한 계약에 포함된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을 판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닌 계약에서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의 판단은 회생 절차상 부인권을 인정한 취지를 몰각시킨다거나 공소양숙이 위반되는 경우에 하나야 무효가 된다는 점을 판시한 것이다. 다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서는 도산 해지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합작 투자 계약의 도산 해지 조항은 회사 정리 절차의 취지에 반하고 또한 회사 정리법상 관리인이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설실을 명시적으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이 무효임을 인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대상 판결 이후 하급심 판례의 경우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뿐 아니라 관리인이 이행 선택권을 부여한 채무재생법 제119조의 취지 및 도산 절차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춰 무효로 본 판결도 나온 바 있다.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에 관한 논의. 도산 해지 조항에 관한 명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는 인정설, 도산 신청이 있기 전에는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고 도산 절차가 개시되면 계약 해제권이 제한됨을 고려하여 미리 조치를 취한 당사자가 유리한 지위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반면 이러한 해제 등을 인정하게 되면 도산재단이
도산재단의 재산이 특정 채권자에 의해 탈취되는 결과가 되므로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주려는 파산 절차의 목적, 채무자 간 형평 도모와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조정 등을 통한 기업재건이라는 회생 절차의 취지에 반하므로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었다. 인정견해, 부정견해. 이 도산 절차의 어떤 재능, 기능 이런 걸 좀 살리는 해석이죠. 이거는. 대상 판결 이후 많은 견해는 쌍방미행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여야 한다는 견해, 보여야 한다고 한다. 즉 쌍방미행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상대방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항상 해지권이 발생하여 법이 관리인에게 계약에 관한 이행 또는 해제의 선택권을 부여한 의미가 몰각되죠. 그렇죠? 파산에서 335조인가요? 무력화가 되죠. 채무자회생법은 119조인가 그렇고. 그래서 결국 쌍방미행 쌍무계약에서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제 본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다만 그 예외 인정의 구체적 범위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독일 도산법은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독일 도산법 103조에 규정한 관리인의 선택권 등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도산법 제119조를 근거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연방대법원은 2012년 11월 15일 선고한 판결에서 도산 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정기 공급 계약에 포함된 도산 해지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거 계속적 공급 계약이죠. 그렇죠. 이 전기 공급. 일본의 경우도 도산 해지 조항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 계약에 포함된 도산 해제 특약에 기초하여 회사 갱생 절차 개시 신청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회사 갱생 절차의 취지와 목적을 해함을 이유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일본도 부정설이네요. 또한 민사재생 절차에서 금융리스 계약에 포함된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계약 해지와 관련해 민사재생 절차의 취지에 반함으로 이를 무효라고 한 바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회생이죠. 민사재생은. 일본에서도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도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효력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명시적인 제한 규정 없이 그 제한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한의 효력 등을 결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도산 절차 개시 후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제한할 경우 이를 예측하지 못한 채권자 등의 권리에 미친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나아가 쌍방 미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 선택권 등 강행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할 경우 그 약정을 무효로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입법의 필요성 및 방향,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명문의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관한 견해가 나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산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외 입법 동향을 검토해보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일탈되어 채무자의 회생이나 청산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 연방파산법은 1978년 개정 시 쌍방미행 쌍무계에 관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였다. 다만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영국 등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대한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던 국가들도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위원회죠.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도산법 입법 지침 운시트랄 레지슬러티브 가이드는 도산법에서 도산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 도산 대표자의 선임 등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자동 종료 조항, 또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도산 대표자 또는 채무자에 대해 집행할 수 없음을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금융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같은 특별법이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2019년에 채택되어 회원국에 입법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예방적 구조조정 등에 관한 EU 지침은 쌍방 미행 쌍무계약의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사점.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은 계약자의 원칙과 도산 절차의 취지와의 관계에서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이 고민이죠. 계약자의 원칙, 도산 절차의 취지. 계약자의 원칙을 우선시하면 도산 절차는 뽀그라질 것이고 또 도산 절차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계약자의 원칙을 침해하죠. 다만 도산제도의 취지 실현, 예측 가능성 부여를 통한 채권자 등
권리 침해 최소화, 해외 입법 동향을 고려할 때 도산해지 조항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입법을 고려 시 대상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도산해지 조항의 효력을 제한을 입법할 경우 대상 판결이 언급한 계약의 성질, 계약의 내용과 해제 시 계약의 이행 정도, 해지 사유로 정한 사건의 내용, 지급 불능 발생, 도산 절차 개시 결정 등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 제한의 정도는 그 요건 및 효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예외 인정 범위 등 결정하기 위해 대상 판결에서만 언급한 계약자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상대방 채권자의 보호 가치 있는 정당한 이익 보호, 도산 절차의 취지 및 관리인 등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권 부여 취지, 부인의 대상, 공소양수 위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란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뭘까요? 또 세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죠.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